건판 카르텔에 발목 잡힌 조국.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김호경 에디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함께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검찰 독재 정권 타파를 위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이번 내란 쿠데타 사태를 맞아서도 제2야당의 지도자로서 동분서주했던 조국 대표가 끝내 건판 카르텔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정치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주요 정적 중 한 명인 조 대표를 제거하려 온갖 황당무계한 혐의들을 긁어모아 억지 기소를 했지만 판사들은 검찰 노림수에 기꺼이 동조해 조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집행자 역할을 해냈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의 사실관계와 논리가 워낙 말이 안 돼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법원은 아무 고민 없이 원심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르면 13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대표가 받은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들 혐의가 얼마나 억지스럽고 기괴한지에 대해서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여러 차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학교에 제출해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 담당 미국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수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는 도중 부당하게 감찰 중단 지시. 이를 모두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딸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거짓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뻔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 특히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즉 표창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바로 그 시간에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목한 PC가 아닌 다른 PC를 사용 중이었다는 결정적 포렌식 증거들을 변호인 측이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단 한마디를 써넣는 방식으로 완전히 무시했다. 검찰 시각에 포획돼 철저히 예단에 사로잡혔거나 스스로 조 대표에 대한 정치적 편견에 함몰된 게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증거재판주의 위배 행태였다. 엄상필 판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엄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5년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중간간이 아니다라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음에도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맡았으며 자진해서 재판부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자 야권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조 대표가 사태 대응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조차 거부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엄 대법관은 아무 설명 없이 이날 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조 대표의 마지막 호소도 묵살했다. 대법원 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대표는 오후에 국회 본관 혁신당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면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부디 건강하시고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기자 간담회 뒤 조 대표는 곁에 있던 혁신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차례로 악수하거나 포옹했다. 의원들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 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최다 득표를 했던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을 접어두겠다고 했지만 신장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인가?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하고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며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타도와 검찰개혁의 중요한 동지를 잃은 더불어민주당도 법원의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 대표가 정치검사 및 판사들에 의해 당한 사냥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동병상련과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검찰은 그간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조 대표에게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형을 집행해 교도소에 수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호부는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조원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 아들 조 씨마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